네.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비상계엄 선포. 3일 천하가 아니라 단 3시간 천하가 정말 어이없게 실패를 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 의회를 완전히 봉쇄 무력화 시킨 다음에 때로는 대통령 본인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그런 시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물론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친위 쿠데타를 하면은 종신제 총통을 꿈꾸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비상계엄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담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일까요? 일단은 윤 대통령 부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우선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처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그리고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은 그냥 구색 갖추기로 들어간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국방장관이죠.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비상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 지금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약 10명 정도가 이번에 실패한 비상계엄,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고 보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하룻밤의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닐까, 일단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그다음에 경호실장, 안보실장, 비서실장, 용산 대통령실의 3실장하고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리고 육참총장, 뭐 이 정도가 핵심 가담자일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방장관 입장에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회를 완전 봉쇄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긴급 담화로 발표될 즈음에 이미 군 병력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대표 등등을 긴급 체포하는데 성공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 지도자들을 긴급 체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파악되는 국회의원 전원, 300명 전원은 불가능하더라도 200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소재를 파악하고 자택연금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군을 동원한 부대들이 여의도에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실패를 했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에 이미 들어간 뒤에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가장 큰 실패 원인 중에는 계엄군이 방송국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발표될 즈음에는 계엄군이 지상파, 종편 등등을 완전 장악을 하고 계엄 사령부에서 내보내는 방송만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모든 방송국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현장 실시간 중계 카메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엄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어느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지 등등을 생중. 그래서 방송국을 장악을 못하고 방송국에서는 여의도에 현장 생중계 크루들이 포진을 하고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계엄군의 진입 상황, 국회의원들의 집결 상황, 그리고 국회 보좌관들의 계엄군 진입 저지 상황, 온갖 집기들을 쌓아놓은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국회 앞에서 계엄령에 항의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농성, 이런 것들이 생중계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 국민이 SNS로 활발하게 상황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예의주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그러고 있었던 상황을 전혀 비상계엄 진행 사령부에서는 장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에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방금 전에 그렇게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지금이 전시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이냐,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인 것이냐, 이 여부를 놓고 그건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했어야 될 그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느냐 여부는 이건 뚜렷하게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의 현행 법령 위반 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제4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일단 헌법 77조 제4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여부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이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 제적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는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법 제11조 1항에는 국회가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지켰느냐 이것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것이 오늘 새벽 1시였습니다.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것이 지체 없이에 해당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또 따로 남게 됐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병력으로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병력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군 사령부를 구성하고 계엄군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권한을 국회를 봉쇄하고 방송국을 장악하는데 이번 비상계엄 진행자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있었다. 이런 분석이 일단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